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설 명절을 전후해 나눔의 손길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 도움의 손길이 예년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서정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성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우리 공동체에 이웃사랑 실천 이문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설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공단 본부와 고용개발원 임직원 175명이 한뜻을 모은 사랑의 성금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개인이 운영하는 비법인 장애인 수용시설로서 초등학생과 50대 중증장애인들이 입소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장애인 시설은 국비로 운영비 전액을 지원을 받고 있으나 비법인 장애인 시설은 홀대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월 130만 원씩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운영비는 겨우 150만 원이 지원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모든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조차도 주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로는 도무지 운영이 불가능해 성남시에는 6곳의 장애인시설 가운데 2곳이 문을 닫아 현재는 4곳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전부 다 줘야 될 것이고 아니면 지금 현재 4명을 받고 있거든요. 4명에 대한 인건비가 130만 원이 아니라 그러면 최저임금에 맞는 175만 원이라도 달라. 근데 이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또 사회보험료도 있잖아요. 사회보험료도 같이 겸해서 주는 것이 그게 맞다고 봅니다. 채영의 시설장은 비법인 상관없이 장애인이라면 동일한 복지를 받는 것이 당연해 법인 시설 종사자와 대우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상복지가 보편화된 시대에 비법인 장애인 거주시설의 처지는 여전히 생계를 걱정하며 지내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버거워 운영을 중단하고 싶어도 중증의 장애 자녀가 있어서 시작한 일이기에 그만두지도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전하고 있어 정부는 비법인 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연이은 장애인 차별 발언에 장애계가 분노하며 진정 어린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1일 한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차별 발언에 대해 반성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2018년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에 이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 차별 발언에 대한 재발 방지 촉구와 앞으로의 투쟁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전장현이 작성한 반성통신문은 더불어민주당 민생국장에게 전달됐습니다. 미얀마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한국의 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조교 PD가 전합니다. 미얀마 양곤시에 위치한 석성고등학교 앞.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 입구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체육관 준공식을 앞두고 미얀마에 방문한 석성장학회 관계자들을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석성장학회는 지난 2008년부터 미얀마 딸린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교실과 급수시설, 담장 등 다양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0평 규모의 실내 체육관을 준공했습니다. 실내 체육관에서는 농구, 배구 등 구기 종목을 비롯해 학생들에게 태권도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의 대신에 고마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필요한 운동시와 사무용품들이 기부해 주시는 거 저희 학생들이가 언제나 잊을 수가 없는 거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석성장학회와 학교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 태권도 평화봉사재단 봉사단원들이 준공식 축하 시범을 선보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ဒီကနိုင်ငံနေပြီးတော့တိုင်ကွမ်ဒိုကလာရောက်ဖျော်ဖြေတဲ့အခါမှာမြန်မာတိုင်ကွမ်ဒိုကလူငယ်လေးတွေကတအားပဲဝမ်းသာရတယ်အားတက်ရတယ်ဒီလိုလေးတွေဖြစ်အောင်ဆက်ပြီးတော့သူတို့စူးစမ်းကြပါမယ်အလှရှင်တွေကနေပြီးတော့သူအားစားကြုံလို့လာဆောက်ပေးတာလည်းပဲကျွန်တော်တို့တန်လင်ကနေပြီးတော့မိဘဆရာအသင်းတွေကျောင်းကျိုးတော်ဆောင်တွေဆရာဆရာမတွေကျောင်းအုပ်ကြီးတွေကနေအများကြီးကျေးဇူးတင်ပါတယ် 석성장학회의 꾸준한 후원으로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석성고등학교로 개명한 이곳은 학생 수만 1,400여 명이 넘는 명문 고등학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장학회는 장학생을 선발해 미래의 꿈나무를 지원하는 등 후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12년 전부터 이곳에 왔었는데 오늘만큼 감동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석성고등학교 명실상부한 미얀마에서 최고의 명문학교가 되기를 거듭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관 준공식에 참여한 복지TV 최기옥 회장은 미얀마 달라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주홍 선교사를 만나 현지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1995년에 미얀마와 인연을 맺게 된 김주홍 선교사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장학금과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선교사는 미얀마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먼 타국에서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이들의 모습이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주규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나눔을 통해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 복지TV가 만나봤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한 건강원 앞에 라면 상자가 가득합니다. 건강원을 운영하는 박현배 씨가 만드는 나눔의 하루가 준비되고 있는 곳입니다. 따뜻한 국수를 대접하고 라면을 나눕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하고 나눔을 하고 누굴 도와주는 것을 습관적으로 보고 배우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항상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라는 그런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게에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나누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오랜 시간 지켜온 박현배 씨. 어릴 적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배운 나눔과 배려를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만의 이게 나눔 활동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는 돈이 있어서 저도 돈이 많아서 나눔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도 나는 이걸 나눔을 하면은 행복을 느껴져요. 그리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그런 사람들이 더 확산을 하고 하면은 좋죠. 저는 어디서 후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가게에서 얻어지는 수익금,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수익금 10%를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지 여기서 판매하는 게 나는 우리 후원자분들이 우리 집에서 물건을 사가신 분들이 다 후원자거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숨은 봉사자들의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임실군에서 사랑의 떡국으로 온정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북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 22일 임실군 지역 노인을 위해 설맞이 희망과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복지관은 설 명절을 맞아 농촌 지역 노인들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13명의 임실군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떡국을 대접했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운동 처방실과 요가, 무용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복지관에서 저소득 어르신님들 떡국 나눔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어르신님들이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올해에는 기쁜 마음으로 훈훈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올해에도 저소득 어르신님들을 최우선 과제로 어르신님들을 부모님과 같이 잘 모시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인재환 PD입니다. 지난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지사에서는 특별한 체험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대전 새한밭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과 다문화 가정 11가족이 제빵 체험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라이온스 봉사자와 다문화 가족 어린이들이 직접 밀가루 반죽을 하고 모양을 빚어 굽는 과정까지 함께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이제 이런 빵을 손수 만들고 또 자기가 만든 빵을 이렇게 집에 가져가서 먹고 이런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제 어린이들은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꿈을 키워나갈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그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빵은 설 명절날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면서 빵도 만드는 그런 제빵새가 되고 싶어요.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 가정은 약 2만 5천여 가구에 이르고 있고 대전 지역에는 6,2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완연한 다문화 사회입니다. 이번 같은 체험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이해와 아이들에겐 꿈과 희망을 키우는 시간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인재환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2020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9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학생, 학부모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습 지원,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순천시는 관내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주중에는 영어, 수학 등 부족한 학습과 미디어 연극, 드론 등 전문 체험 등을 진행하고 주말 프로그램으로는 야외 현장 체험, 생태 환경 체험 등을 실시합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게 되면 저희 청소년들이 항상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신감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2020년도에는요, 창의융합과 진로 적성 검사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수업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요, 아이들의 만족감이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텃밭 각보기, 토탈 공예 등 동아리 활동과 창의융합 ICT 수업 등을 개설하고 종합 건강검진과 기후가 차량 등 생활 지원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이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력과 감수성을 높이고 잠재된 소질과 적성을 살려 꿈을 향해 나가는 순천시 청소년들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전남 여수시에 초대 체육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체육회장 시대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영춘 기자가 전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여수에서도 명경식 초대 여수시 민선체육회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민선체육회장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여수문화홀에서 가진 취임식에는 종목별 체육단체 회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과 출범 비전 영상, 종목 단체기와 체육회기 입장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명경식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막중한 시대적 소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체육인들이 그동안 흘린 땀 한 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그리고는 읍면동 체육의 새로운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건강과 문화와 체육이 함께하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종목을 벗어나 우리 모두가 체육 공동체라는 공감과 공존의 영역을 넓히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단독 후보로 출마해 찬반 투표 없이 당선된 명경식 회장은
현재 KMT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태권도 선수로서 전라남 도지사기 은메달과 육군 교육사령기 동메달 등 각종 대회 수상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 회장은 임기 동안 전지훈련과 각종 크고 작은 대회를 유치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여수시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유소년 축구클럽 여수FC U18이 창단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8일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해 지역의 수건이었던 유소년 축구클럽 여수FC U18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수시 축구협회 임원을 비롯한 선수단과 가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과 선수단 소개, 축구용품 전달과 착복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에서 미술과 과학이 어우러진 전시가 열렸습니다. 첨단 기술과 만난 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부터 과학 교과서에서 접하던 원리와 기구들을 이용해 표현된 미술 속 과학 전시회가 여수 예울마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정교한 과학 기술에 미적 아름다움을 더해 자유롭고 섬세하게 표현된 미술 작품들로 모두 16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빛으로 형상을 만들어낸 홀로그램은 진짜인 듯 보여 기이하고 신기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로봇이나 모터 등을 활용해 만든 작품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범주나 첨단 기술 장비가 발전할수록 이런 도구가 예술적인 표현 도구로 이용되면서 좀 더 세부적이고 자유로운 표현 방법이 예술 영역으로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확장된 영역이 전시되고 있는 미디어 아트전에 오시면 좀 더 과학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고요. 미디어 아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확장된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 관람객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어렵게만 생각했던 예술을 과학의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와 아시아에 이어 미국에까지 번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격상하며 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